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법 길어졌거든요. 마지막 사실 우리 제일 재밌는 거 자꾸 뒤에다가 밀어놓다 보니까 앞에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격전지. 요거 우리 딱 15분 임팩트 있게 가시죠. 요 정도 길이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딱 적절합니다. 나 15분 넘기지 않는 걸로. 우리 지금 도청 당하고 있어. 왜요? 나 진짜 도청 당하고 있어 우리 지금. 왜? 누가 자 왔어? 지금 이런 왜? 나 진짜 야 이런 우리 도청 당하고 있어. 아니, 자, 지금 이분에게- 입으로 얘기하지 마. 이수진 판사가 전화를 했네? 야 대단합니다. 우리 도청 당하고 있어 지금 어딘가 MBC에 도청 당하고 있어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이준석 최고에게 연락을 하셨던 그분과 관련한 지역구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도청 아, 너 당하고 있어. 잘해야 되겠다 오늘. 야 역시 각 잡고. 아니 아니, 어디서 근데 갑자기 왜? 생방도 아닌데? 이게 이준석- 샜나? 아니 이준석 최고에게 왜 연락을 하셨을까요? 일개 후보가 최고위원한테 그러면은 연락을 해야지. 그렇네. 예. 최고위원인데. 자, 대충 방향에 나오죠. 격전지 예. 동작을입니다. 깜짝 놀랐네 지금. 진짜. 두둥. 자 일단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사실 이제 인지도 자체는 워낙 차이가 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워낙 뭐 이제 나경원 이 통합당 의원은 뭐 원내대표도 했었고 뭐 정말 산전수전 다 경험하신 그런 분인데 이수진 전 판사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이렇게 약간 박빙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맞으니까 지금 두 군데 나왔잖아요. 네네. KBS하고 이제 중앙일보 나왔는데 KBS 것은 약간 뭐 한 3-4% 정도 이제 이수진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고 중앙일보는 이제 나경원 0.4 판사 살짝 앞서는 정도 0.4 나왔죠. 나경원 네, 후보가 앞서는 그렇죠. 걸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당선 가능성을 많이 봐요. 네. 그리고 뭐냐면 어찌 보면 이제 실제로 정치인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그리고 본인이 특히 중도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 당선 가능성 보고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두 조사에서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조금씩 앞서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은 하나는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정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아마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나경원 대표가 월등히 앞서지 않는 게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했고 지금 4선인가요? 사선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비하면 의외로 그렇게 뭐 이준석 최고는 맨날 이제 표가 나오는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지역구에서도 그렇게 막 인기 좋은 건 아니다라고 형님 보여요. 그 제가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맞아 듣고 제가 기회는 왜냐하면 이수진 저 후보 같은 경우는 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분이 아주 막 전국구 이름 있는 막 이런 그런 분은 분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비하면 의외로 이분인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을 좀 비토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분들이 저는 생각보다 많다. 이분이 그동안 이제 원내대표 하면서도 센 얘기도 많이 해서 그런지 저는 아마 이 선거는 이게 처음 여론조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인물론도 있지만 정당으로 많이 가거든요. 당 지지로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형님 있습니다. 꿈깨요 꿈깨. 자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른 얘기 하셔야죠. 제가 예. 왜 꿈깨라 그러냐면은 지금 형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 제가 4년 전에 그 했던 공상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첫 여론조사 이준석 때 안철수 때 노회찬 보여줬잖아요. 예. 33대 32대 29 이준석이 제일 높아요 그 셋 중에. 그래서 됐다 이제 확실히 TV 좀 나왔더니만 인지도가 깡패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그 우리나라 유권자의 대다수가 지금 후보들이야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라고 해가지고 옷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줄게요. 후보들은 다 각 잡혀서 알아요. 120일 전부터는 후보 본인이 옷에 이름 쓰고 돌아다니고 판때기를 들고 다닐 수 있다. 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후보야 알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자식하고 이렇게 뭐 명함 나눠줄 수 있고 목걸이 한 사람들이 나눠줄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지금 만약에 가가지고 허유루 아나운서가 마스크 쓰고 이준석 옷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거기 선거 운동원이네. 저도 제가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선거 운동원이 돌아다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은 선거 열흘 15일 앞두고 그러니까 4월 돼야. 드디어 현수막과 벽보가 붙고 이렇게 할 때지 예비후보 기간에 있는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제가 그래서 얘기드린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당 지지율 조사예요. 거기서. 근데 그 판에서 나경원 의원이 오히려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당 지지율보다 더 나오고 있는 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굉장히 이제 선거 때 돼가지고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점 예. 뭐 고깃집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시점에 되면은 급격하게 여론이 출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 나경원 의원이 표가 안 나오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언급했지만은
아 제가 봤다니까요. 그 악수하고 가지고 되게 감격스러워하는 그 분들도 보고, 그러니까 그 확실히 인지도가 높고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는 오케이. 이수진 판사가 아무리 지역구로 이제 선거 개시하면 많이 돌아다닐 것 같죠. 동작을도 아파트촌이에요. 이제 한계가 명확하다. 아파트촌은요 문 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초인종을 누를 수도 없잖아요. 절대 거기는 인지도나 아니면은 대면 접촉을 단기간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요즘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돌입하는 시점 또는 선거 치르기 전날 아마 인지도 조사해 보면은 이수진 개인의 득표력이라는 것이 당 지지율에 비해서 플러스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예. 김태우 변호사님? 여론조사 이 정도 나왔으면 나경원 의원이 크게 이긴다는 얘기인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미 여론조사에서 여당 프리미엄이 엄청나다는 거는 이미 2016년 선거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기간에 뭐 여론조사 기법 잘못도 아니고 네. 그거는 그냥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 지지세를 좀 왠지 모르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샤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샤이 2016년도 완전히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0년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예. 예? 그렇게 여론조사에 여당 프리미엄이 있었던 거, 그래서 본선거가 가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결과가 2010년대 들어서 굉장히 큰 흐름으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정도 이긴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뒤집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난 이거 진짜 좀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민주당은 영입한 사람들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부러워. 근데 보면서 이번에 이 영입을 한 사람들 중에서 바둑에 사석 있죠. 예. 살아 들어오면 좋고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카드로 전 2개 뽑았다고 보거든요. 동작을 안산 단원을, 동작을 해 이수진, 단원의 김남국. 전 그 둘은 민주당 쪽에서 영입은 했으니까 주긴 줘야 되는데 예. 부담스러워. 그래서 저는 살아 들어오면 베스트고. 예. 에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버린 카드라고 쓴다고 봅니다. 왜?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탄희, 이수진. 이탄희 살린다는 얘기예요. 형 미안해. 미안해 형. 진짜 살린다는 얘기예요. 거기 진짜 좋은데 줬거든. 넌 살아 돌아오란 얘기야. 그 2명이 아니라 3명이야. 에? 또 2명이 아니라 3분이라. 누구? 최기상 판사까지. 아 그래 최기상 판사도 진짜 좋은데 준 거야. 금천. 금천이잖아. 거기에 이야. 이목기 전 의원 이번에 청와대 들어갔다. 청와대 일자리 위원장 했잖아요. 이목기 전 의원. 그 다음에 금천 구청장 제끼고 거다 줬어요. 예. 이건 너 배치 달고 들어오란 얘기입니다. 이탄희 전 판사 표창을 의원 지역 그렇죠. 들어오란 얘기예요. 금천이 어느 정도 하면요. 강남 갑을 뒤집으면 금천이에요. 그래요. 강남 갑을 뒤집으면 금천이야. 근데 그 금천에 김남국 변호사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김남국 안 주고 최기상 준 겁니다. 김남국 단원을 뺐어요. 단원의 박순자, 이거 다 박순자 의원입니다. 박순자 의원이 왜 국토위원장 계속 하려고 그랬게요. 그 욕을 먹으면서. 지하철 그 지역 민원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 여의도까지 20분. 그럼 그거 다 안산에 수건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는 얘기는 살아 들어온 베스트. 아니면 버려라. 이수진 전판사 똑같다. 왜 그러냐? 예. 왜 그러냐? 이수진 전판사는 지금 계륵이에요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또 데려다 놨는데 얘기 돌아온 게 아니거든. 잘못하다가 이탄희 전판사까지 곤란지게 생겼거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살립니까? 버릴 수도 없고 계륵이지.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잡고 오면 베스트. 야 잡고 와. 그럼 넌 전국구야. 아니면 할 수 없고. 자, 그럼 이 얘기는 어쨌든 그 민주당의 선대위 대표님께서는 맞지 뭘? 이게 또 맞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가 맞다 해야지 뭐. 아니 우리 동작을 저 사실은 여기 지역위원장 하던 분하고 뭐 잘 아는 사이라. 여기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어떤 면에서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사실은 보시죠. 이제 동작이 굉장히 우리 당에서 전략으로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네. 근데 성공을 못했죠 많이. 그렇죠. 성공 못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사선을 했으니까 여기서 난 건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지난 여기, 선거 때 그렇죠, 나경원 그렇죠. 의원이 여기서 된 거죠. 네, 그렇죠. 보궐부터 했겠죠. 보궐부터 했죠. 보궐부터. 여기서 2번 됐죠. 네. 그 전에도 계속 이제 했었지만 그런데 이제 아까 뭐 두 분 말씀처럼 과연 이제 사법농단의 뭐 피해자냐 아니냐 제가 뭐 그 보기에 그게 선거의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데. 일반 기자들이나는 관심 있는 건 저도 알아요. 물어보면. 근데 일반 유권자들이 뭐 사법농단의 피해자냐 아니냐. 사법농단이 이게 제가 보기엔 아마 핵심 이슈인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아마 저희 당에서 선택한 거는 일단 커리어 비슷하죠. 여자 판사 출신이고 예. 조금 정치를 오래 했고 덜 했고 이 정도 차이여서 결국은 약간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정치를 오래 하면 뭐 피로감이 있어요.
교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거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동작도 말씀처럼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갔고 젊은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 지역이 나경원 의원이 아마 지난번 선거에서 하면서 이제 강남 4구란 말을 꺼냈어요. 그게 네. 좀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강남에 옆에 붙어 있고 저기 이제 서래 터널인가요? 저쪽 그 옛날 정보사 밑으로 이제 터널이 뚫리면서 이제 강남 서리볼 터널 이제 우리도 이제 강남이다, 강남 생활권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업적으로 내세우고 이랬었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고 막 개발하고 이럴 때는 아마 그런 뭐 욕구들도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약간 신선함, 교체 아니면 신인 이런 게 좀 더 먹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볼만하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이제 당을 떠나서 그 또 우리 땅 전문가 우리 이준석 네. 최고가 요 땅 어떤 땅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요 그 굉장히 안 좋은 땅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근데- 말 그대로 요거는 당 빼고 이제 땅만 한번 좀 땅 잡아주세요. 봤을 때는 예. 거기가 광진이랑 비슷합니다 원래. 광진이랑 근데 이제 그 정몽준, 나경원 그 3대에 걸친 개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이 물이 풍부하고 비료도 풍부한 그런 땅이 돼 가지고 아니 자꾸 그거 빼고 하라니까 좀. 아 진짜 아니 그게 에이 참. 그게 민주당 땅 그러면은 뭐 아주 그 안 좋은 땅이에요. 정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거 좀 빼고 설명해 달라니까 그걸 못 해주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인물 변수를 빼놓고 보면 거기가 원래 동작을이 예. 굉장히 그 동작 을갑이 전부 다 호남 인구가 많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광진 을갑 정도로 원래 분류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 강남 4구 전략이라는 게 먹혔고 이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강남 출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좀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번에 이해운 의원이 동대문 을 경선됐잖아요. 예, 됐죠. 야 그거 그대로 식민 사업하고 계시더라 보니까 그게 뭐냐면 식민이란 게 원래 사람을 심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훈 의원은 그 서초에서 국회의원 느낌을 그대로 지금 동대문에 심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이해훈 의원님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문자 동대문에 보내시는 문자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예. 보니까 서초에다 명품 도시를 건설했던 자신의 경험 바탕으로 동대문구도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동대문 사초처럼 이런 게 또. 그러니까 왜냐면 동대문도 지금 보면은 그 알겠지만 전농동이나 이런 데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추진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서초에서 서초 갑을 진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이해훈 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4구라는 컨셉을 만들어낸 것도 대단하다 보는 게 선거표로는 네 글자 치고는 굉장히 강력한 구호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 생각보다 구호 뛰어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다 대고 해달랬더니 결국 또 그 얘기를 하고 계시. 자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땅 자체는 원래는 조금 더 진보적 성향이 강할 수 있었으나 네. 어쨌든 지금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스코어로는 이번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땅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인구 구조상은 네. 그렇게 원래 분리할 네. 수 있었는데 예. 사실 지금 이제 장기간에 걸친 교육 사업 이런 걸로 이제 바뀐 거죠 이게. 그러면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좀 동작 의뢰 표심을 좀 가를 만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수요? 예. 근데 뭐 일종의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음. 이수진 후보라고 그냥 후보로 할게요. 예, 예, 이수진 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리스트 음. 피해자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SBS 임찬종 기자의 취재 파일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과 딸 문제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 문제인데 근데 두 사람 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 네거티브는 심플해야 되거든요. 네. 혼외자가 있다는데 돈을 먹었는데 심플해야 되는데 블랙리스트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 딸 문제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있긴 있는데 심플하지 않아서 그나마 두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건데 근데 뭐 어차피 여기는 승부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수도 없어. 근데 이게 있어요. 아까 하나만 얘기하면 지난번 제가 오세훈 후보가 그래도 유리하다 했잖아요. 예. 아주 근소한 차로 막 진짜 막 이 반을 비집고 들어가는. 근데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미니멈 10포인트 이상인데? 그 뭐냐면은 그 다선 의원이나 중진 의원들이 선거에서 유리한 점이 뭐냐면요. 네거티브를 잘 안 당해요. 뭐냐면 어쨌든 정치인이란 노출된 삶을 살아온 기간이 나경원 의원도 거의 15년 가까이 되고 예. 계속 거기서 뭐 네거티브를 나경원 의원에게 했죠. 근데 그게 결정타를 넘기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역에 선거하다 보면 지역 선거에 특화된 네거티브들이 많이 돌아요. 예를 들어 봤던 용인 사람들이 현근택 용인에 살지도 않는다더라. 실제 집은 강남에 있고 용인은 그냥 가끔 지역구 때문에 온다더라. 이래버리면 그게 사실 대중은 확인을 못해요. 예. 공교롭게도 현근택
형님이랑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 정도에 아니야 그 사람 나 엘리베이터에 봤어 이럴 수 있지만은 나머지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게 희석이 많이 돼요. 뭐냐면 현근택이라는 사람 우리 동네 슈퍼에 왔던데 지난번에 어디 뭐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던데 뭐 이런 게 퍼지기 시작하면은 네거티브에 대한 저항력이 면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그걸 굉장히 많이 축적한 거예요. 지금 두 번의 선거를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네거티브 전에는 오히려 처음 온 이수진 판사가 굉장히 취약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간이 좀 있다. 뭐 한마- 일단 얘기하세요. 짧게만 한마디 하면 사실 나경원 요일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의원은 보니까 굉장히 선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말씀처럼 뭐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수진 후보가 간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보니까 뭐 시장도 계속 돌아다니고 이게 그런 것 생각보다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왜 생각보다냐고 열심히 하니까 계속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진 후보가 제가 선입견이야,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 지금 간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가 어쨌든 전략으로 내려가면 이제 기존에 있던 위원장이나 당원들하고의 화학적 결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고 음. 후보도 아마 여기 두 분인가 세 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잘 끌어안아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 네. 저는 봐요. 하나 예. 이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나경원 의원이 거기 간 게 언제 보궐이지? 2014년인가? 그 노회찬 네, 그렇네요. 2014년 보궐일 때 14년이네요. 지방선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에서 친이계 쪽에서 선거 최고 선수들이 가서 붙었어. 예. 그래서 진짜 땅 개간 사업부터 음. 그냥 다. 그러니까 그때 나경원 의원이 정말 그 선거운동 같이 한 사람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면서 그 지역으로 완벽하게 장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 선거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해놓은 걸로. 그래서 아마 2014년에 제가 듣기로도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고생하고 열심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뭐 온갖 지원들도 다 뭐 제가 정두원 의원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고. 맞아 그때. 하여튼 친이계 선수들이 거기 다 붙었어요. 원에 있는 저 당에 있는 이 전략가들 있잖아요. 선수들이. 네네. 그래서 그때 나경원 의원을 만들어낸 거고 본인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가는 거니까. 아니 본인은 독이 올랐던 게 네. 2011년 10월 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본인은 사실 팽당했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박근혜 그 당시 그 의원은 끝까지 지원 올까 말까 하면서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마지못해 지원 오고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은 네. 이렇게 아쉬웠던 점이 많았기 때문에 한 2, 3년 쉬다 보니까 막 열과성을 다해서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쉽지 않다. 나경원 의원 꺾는 거는 안 된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일단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화의 바람에 한번 기대해 보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 인지도만 놓고 보면은 현재 나경원 의원이 앞서는 건 아마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한민국 정치인 탑 5입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이 여기를 보면은 또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또 이렇게 선전을 할 수 있느냐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또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진짜 길어졌네요. 예. 아 정말 갈수록 선거가 다가올수록 또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또 압축해서 쉽게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인사 시즌2 17번째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또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 그리고 아나운서 허이루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